정주리와 서민기가 구름이 때문에 자신을 냉대한다고 생각한 강진아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세상에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만다. 한편 암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이수연을 불러 행복한 만찬을 마련해준 강명자와 가족들에게 수연은 감사하는 마음에 통곡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이와의 사랑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단수가 할머니의 지병을 알고 내적인 갈등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한 노아 엄마 수연을 가족이라는 사랑으로 마음의 치료를 실천해주는 맹시 일가의 훈훈한 이야기도 보여지고, 후반엔 강진아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맹공이가 눈물로 간청했지만 황익선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너희들이 아무리 사죄한들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내 아버지는 내 가족을 산산조각 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단수랑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황익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구단수는 맹공이를 감싸듯 다가섰다. 할머니, 나도 공이 없이는 안 된다고. 저희가 함께하는 게 싫다면 내가 회사를 나갈게. 공이랑은 꼭 함께할 거야. 황익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단수를 바라봤다. 내가 회사를 나가겠다고? 넌 내 후계자가 아니었어? 날 이렇게까지 실망시키는구나, 단수야. 단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답했다. 난 이미 제 마음을 정했어. 공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 거야. 그 순간 오드리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단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공희 씨가 아니었으면 그동안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황익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피투성이가 된 맹경태는 흐느끼며 말했다. 공희야,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아빠로서 너의 행복을 막고 싶진 않다. 공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저는 단수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빠의 죄를 잊지 않을게요. 아빠 대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거예요. 황익선은 공희의 절박한 목소리에 흔들렸지만 끝내 화를 내며 말했다. 단수야, 내가 정말 공희와 함께하고 싶다면 이들 대신 모든 책임을 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말에 단수는 할머니 라며 불렀지만 황익선은 단호하게 한 번 더 강조하듯 말했다. 이제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조용히 살다 말년을 정리하고 싶다. 하니 우리 앞으로 안 보고 사는 걸로 하자. 라며 톡한 말을 뱉었다. 두 사람 입장이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채고 무릎 꿇고 깊은 사죄를 해도 요지부동인 황 회장에게 맹경태가 다시 한번 부탁한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면서 다 갚을게요. 제발 아이들만큼은 인정해주세요. 맹경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맹공이 역시 굴욕을 감수하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저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제발 단수 곁에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황익선 회장은 싸늘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용서? 그 말을 하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두 사람에게 줄 기회는 없다. 그 단호한 태도에 맹경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황 회장을 보며 구단수가 나섰다. 할머니, 지금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할머니 허락 필요해서 집에 있는 거 아냐? 난 공이랑 절대 안 헤어져. 포기할 거면 할머니가 하는 게 빠를 거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황 회장을 향해 답답한 속내를 퍼붓는 단수를 보며 뭐? 그래? 그럼 가. 너도 다 가버려. 라고 호통치며 머리를 잡고 쓰러졌다. 오드리는 급히 회장님 하며 부축하여 방으로 눕혔다. 단수는 굳은 표정으로 경태와 공희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한편 강진아는 서민기를 붙잡고 불만을 터뜨렸다. 너 진짜 이럴 거야? 공희가 이 집에서 지금 며느리라도 되는 거야? 난 대체 뭐야? 서민기는 한숨을 쉬며 아기를 재우고 나왔다. 진아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공희는 그냥 애 엄마일 뿐이야. 너까지 이렇게 나오면 나 정말 힘들어. 강진아는 분노했다. 너한텐 내가 힘든 건 안 보여. 공희가 여기 와서 잘해주니 좋겠지. 나는 매일매일 불안해. 서민기는 지친 듯 말했다. 그만 좀 해, 진아야. 너까지 이러면 난 어디서 쉴 수 있겠어? 강진아는 씁쓸한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맹공이, 너 절대 이 집에 다시 못 오게 할 거야. 다음날 맹공이는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날카로운 시선들이었다. 팀장님, 이런 소문 들으셨어요? 강진아 씨가 팀장님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던데요.
한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공희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소문은 늘 있는 법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수근거렸고 그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서늘했다. 그날 저녁 공희는 주차장에서 강진아와 마주쳤다. 진아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맹공이 회사에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잖아? 공희는 차갑게 응수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강진아는 느릿하게 걸어가며 속삭였다. 이 회사에 오래 있기 힘들 거야. 왜냐면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곧 퍼질 테니까. 공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진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그날 밤 서민기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서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강진아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늦었네? 어디서 뭐하다 온 거야? 서민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사에서 일하다 왔지 어디서 뭐 했겠어? 진아야 제발 좀 이러지 마. 하지만 진아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이었다. 넌 내가 공희한테 지는 걸 보고 싶어?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서민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하자 진아야. 난 내 편이야. 하지만 자꾸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면 나도 지쳐. 강진아는 서민기의 말에 움찔했지만 곧 다시 이를 악물었다. 그래 공희가 회사를 못 다니게 만들면 돼. 그러면 민기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며칠 후 공희는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친한 여직원 살짝 귀뜸해준다. 팀장님 요즘 회사에서 불편한 얘기가 들려요. 팀장님이 구단 수상무랑 결혼하려고 아이를 서민기 팀장에게 떠넘긴다면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둥. 암튼 누군지 모르지만 일부러 팀장님 욕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공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말해 뭐해 또 강진아 짓이겠지. 대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녀는 단수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단수 역시 황익선 회장과의 문제로 마음이 불편할 듯 싶어 혼자 다지고 말았다. 이번엔 혼자 처리해야겠다. 공희는 다짐하듯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 거센 폭풍이었다. 한편 이수연은 강명자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을 찾았다.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정다운 분위기가 흘렀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강명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수연은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노아는 엄마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랑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 우리 할머니 해주는 밥이 최고야. 엄마 많이 먹어. 강명자는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노아야, 너도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이런저런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몽단과 맹공부는 겉으로는 웃지만 눈가엔 눈물이 계속 맺혀 있었다. 강명자는 이수연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얘기했다. 수연아, 다 나아서 노아 보러 와. 노아 크는 것도 보면서 살아야지. 따뜻한 명자의 위로에 이수연은 그동안 폭받쳤던 서름과 힘듦이 교차하며 한참을 울었다. 모처럼 맹씨 집안의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고 이후 가족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다. 한편 맹경태와 공희가 황 회장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은 강명자가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다. 정말 너희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젠 자식 미래도 막는 애비가 되었네. 못 살겠다 정말. 그러자 공부와 공희가 엄마를 위로하며 아빠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라고 말을 하자 명자는 우라통이 터진다는 듯 역정을 내며 말을 했다.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니? 살면서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는데 아빠와 내가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흥분한 강명자 할 말 없다는 듯 먼 산 보는 맹경태. 잠시 후 정적을 깨고 모두가 쳐다보는 가운데 강명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을 했다. 나는 이제 남편 맹경태 씨와 조론할 생각이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믿고 살 자신이 없다. 가족들 모두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맹경태는 당황하며 재빨리 말했다. 공희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강명자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릴 내가 아니야.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너무나도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선언하는 강명자의 말에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다는 걸 느낀 가족들은 조용히 안타깝게 맹경태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편 구단수는 황익선 회장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담당 의사와 면담했다. 선생님, 할머니 상태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구단수는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강진아는 맹공이와 정주리, 서민기를 골탕 먹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정주리가 아기 구름이를 돌보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강진아는 조용히 다가가 분유병을 집어들었다. 아가야, 미안하다만 내가 좀 희생을 해줘야겠다. 그녀는 분유에 무언가를 몰래 넣은 뒤 다시 놓고는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주리가 돌아왔다. 구름아, 이제 분유 먹자. 이후 저녁 무렵 귀가한 서민기는 자지러지게 우는 구름이를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정주리를 보며 왜 그래요? 구름이 아파요? 라고 물었고 정주리는 모르겠다. 아까 분유 먹은 후로 갑자기 울면서 설사가 멈추지를 않는다. 어떡하냐? 라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에 서민기는 빨리 구름이 짐을 챙기라고 얘기한 후 구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과연 강진은 구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런 강진아의 행동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이젠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행동을 하는 강진아를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